통해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네, 실손보험이 있으니 다른 보험은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보험은 만약을 대비해서 준비하는 만큼 큰 질병의 치료비 부담까지 생각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에는 내 보험의 빈틈을 메워줄 수 있는 중복 지급 가능한 수술비 특약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병비뿐만 아니라 단절된 소득까지 대비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오늘 강의 내용에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 보험 이슈 체크 시간에는 오늘은 어린이 보험에 어떻게 가입하면 좋은지에 대해서도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보험 플랜 119에서는 유익하고 알찬 정보 가득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릴게요. 자, 먼저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 두 가지 전화번호를 통해서 연락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내 보험이 궁금하다, 내 증권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무료 문자로도 간략하게 남겨보실 수 있습니다. 013-3366-0110번을 통해서 남겨주신다면 전문가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 모두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 플랜 119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코너, 바로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 강의는 김정덕 전문가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신데요. 내 보험에서 어떤 점을 좀 보완해보면 좋을지 점검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이렇게 큰 질병을 보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자, 컨셉이 갖고 있는 보험에 하나 더 업셀링해서 가져가는 추가 보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보험에는 뭐가 있을까요? 대체적으로 실손보험, 기본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게 실손보험이죠. 그리고 건강보험 정도는 하나씩 다 갖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그리고 누구나 한두 개 이상 갖고 있는 암보험도 갖고 있죠. 암보험.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분석을 해드리다 보면은 큰 질병에 대한 보완이 굉장히 미흡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큰 질병에 대한 보완이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실손보험이 좋은 건 다 아시죠? 실손보험은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병원에서 쓰는 비용을 해주는 게 실손보험입니다. 그래서 실손보험은 현재 나와 있는 게 입원해서 치료를 받게 되면 치료비가 어느 정도 대체적으로 다 보상이 되죠. 90에서 100%까지 되기 때문에. 그런데 통원비는 작게는 10만 원, 그리고 많게는 30만 원, 하루 통원 한도가 30만 원까지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의료기술은 계속 발전하는데 이 통원비를 대체할 수 있는, 과연 입원을 해야만 할 수 있는 이런 치료비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서 벗어나서 발전되는 의료기술에 따라가기 위해서는 통원비의 보장이 커져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가장 큰 질병 하면 가장 무서운 게 암입니다. 그죠? 암이 가장 무섭고 그 다음에 무서운 게 바로 뇌쪽 질환이라든가 또 심장 질환, 그죠? 그리고 신장, 그리고 간, 폐. 이렇게 우리 몸에는 5대 장기, 가장 중요한 장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발병률이 높은 암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암과 5대 기관의 큰 질병에 대한 보완을 해가는 방법, 그거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발병률이 가장 높은 암에 대해서 모든 분들이 암보험 한두 개 이상은 다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 암도 예전에는 암 진단을 받게 되면 진짜 집안에 풍비박산이 났었죠. 그렇지만 지금은 어떻게 해요? 그만큼 의료기술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돈만 있으면 암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돈이라는 게 과연 보편적으로 만나보면 다 실손보험 하나 있어서 실손보험에서 다 해결되지라고 하지만 실손보험은 입원해서 치료하는 것만 해주기 때문에 통원치료가 불가합니다. 그런데 의료기술은 많이 발전해서 통원치료, 항암치료 이런 것도 입원 안 합니다. 통원치료로 다 하기 때문에 통원비의 부담이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암 환자들을 알아보면 2015년도, 그러니까 불과 3년 전입니다. 그죠? 15년 정도 했어도 암치료가 매우 부담스럽다 하는 게 76점, 10명 중에 7명이 넘습니다. 그럼 과연 여기에는 실손보험을 과연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일까요? 실손보험은 저희가 지금 상담해보면 10이면 9분 이상이 다 실손보험 가입되어 있으십니다. 그런데 암치료비가 매우 부담스럽다. 그리고 치료에 대해서 아예 포기하시는 분도 10명 중에 1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아예 치료비에 대한 부담은 없다라고 하는 분은 10분 중에 1분 정도가 부담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암이 됐든 어떤 큰 질병이 왔을 때 죽음보다 두려운 게 바로 치료비입니다. 치료비는 내가 겪는 그리고 내 가족이 겪어야 될 어떤 경제적인 생계형 이런 부담이 가장 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겪어야 될 경제적인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런 큰 질병에 대한 보완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암보험 가입할 때도 이렇게 대장암이나 유방암 또는 자궁 방광암이 다 소외감으로 많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암보험 하나를 준비를 해도 유방암이나 자궁암, 전립선 방광암 이런 부분도 소외감으로 빠지지 않고 일반암으로 준비를 해서 어떤 큰 질환이 왔을 때 대체적으로 간병비 역할도 할 수 있고 어떤 단절된 소득 자원에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진단비로 조금 폭넓게 준비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암이 이렇게 치료비가 막대하게 드는 이유는 바로 신기술 의료. 우리의 의료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신기술, 최첨단 암치료 의료기도 대표적인 거 3개만 제가 뽑아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이버나이프 또는 토모테라피. 많이 이거 보셨죠? 큰 병원에 가면 앞에 이렇게 전시가 많이 돼 있는데 이런 로봇 시술, 다빈치 수술이라고 하죠. 이런 게 로봇 시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립선암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이 전립선암도 지금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회사도 암 진단에서 전립선암도 소외감으로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반암 1,000만 원 가입하게 되면 전립선암은 10% 내지 20%밖에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립선암도 이런 로봇 시술, 다빈치 수술을 하게 되면 탁월하다고 하는데 한 번 하는데 1,500만 원씩 듭니다. 그런데 이게 1회라고 돼 있죠. 보통 1회로 해서 완치가 되지 않습니다. 보통 3에서 5회까지는 치료를 받아야 완치에 가까운 판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점 의료기술이 발전하고 이런 최첨단 의료기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토모테라피 같은 경우는 이게 전체적으로 365 이렇게 도는 거죠. 그래서 이 암세포만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서 주변에 어떤 신경세포를 건드리지 않고 암세포만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1회 치료비가 2,000만 원씩 갑니다. 그래서 이런 큰 질병에 대한 부담이 매우 높다라는 게 현재 나와 있는 추세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제가 그랬죠. 갖고 있는 보험에 하나 더 가져가는 업셀링 추가 보완인데요.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암과 아까 중요한 얘기는 다 했어요. 암 중요하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간, 폐, 신장 그리고 뇌와 심장입니다. 우리 신체 장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단비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 자, 여기서도 암이 5,000만 원까지 들어갈 수 있고요. 보통 5대 고해감 또는 그냥 고해감이라고 하죠. 그냥 보통 이제 생명보험에 고해감은 뇌암이나 골수암, 백혈병 3가지 종류만 해주죠. 그러나 이제 손해보험회사에서는 5대 고해감이라고 해서 여기에 식도암과 췌장암까지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는 10대 고해감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는 간이나 폐, 위, 담낭, 기관지 이런 부분도 더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합의 1억까지 준비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암 다음으로 굉장히 중요한 게 뇌하고 심장 질환입니다. 그래서 뇌하고 심장 질환인데 이 뇌 쪽 질환이 와버리면 우리가 일명 얘기하는 게 바로 풍온다고 얘기하죠. 뇌 쪽 혈관, 신경이 망가지는 거기 때문에 솔직히 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의료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돈만 있고 치료비가 해결이 된다면 바로
직장 생활도 할 수 있는 게 암이지만 이런 뇌 쪽 질환에는 바로 풍이 오기 때문에 외관상의 신체 장애가 남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직장 생활하기는 많이 어려운 게 뇌 쪽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 뇌 쪽 질환도 최고 1억까지 준비하실 수가 있는데요. 뇌졸중과 뇌출혈 같이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뇌졸중 3천에 뇌출혈 진단비 2천 플러스해서 여기도 5천만 원 준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심장도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로 해서 5천만 원 준비하실 수가 있는데 뇌나 심장은 둘 중에 하나 먼저 중증 1단계가 되면 여기에 2천만 원이 플러스로 추가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중증 2단계가 되면 또 플러스 3천만 원 추가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뇌나 심장도 최대 1억 원씩 준비하실 수가 있다. 얘기 드릴 수가 있고요. 우리가 또 중요한 간이나 폐나 신장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단계별로 5천만 원 지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증 1단계냐, 중증 2단계냐에 따라서 5천만 원이 추가로 또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간이나 폐, 신장 최대 1억 원까지 준비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우리가 질병이 깊어질수록 이게 커지는 진단비죠. 암이든 5대 기간이든 커지는데 이 컨셉은 뭐냐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가 갖고 있는 보험에 추가로 하나 더 업셀링해서 가져가시는 겁니다. 지금 현재 실손보험 누구나 갖고 계시는데 실손보험은 보험 만기 때까지 보험료가 계속 갱신돼서 올라갑니다. 그렇죠? 이 보험료의 부담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게 건강보험이나 아니면 암보험들 갖고 계시죠. 요것도 뭐 대부분들 다 비갱신 좋아하시니까 뭐 20년 납에 100세 이렇게 많이들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손보험이든 이런 건강보험이든 내가 기존에 내고 있는 보험료의 부담이 굉장히 큰데 지금 또 이렇게 암이나 5대 기간에 대해서 추가로 20년 비갱신으로 100세까지 준비하기에는 보험료의 부담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이거는 20년 갱신으로 추가로 업셀링해서 하나 더 가져가는 추가 보완입니다. 그래서 20년 후에 내가 20년 더 갱신할 수 있으면 한 번 더 갱신해서 가져가셔도 되고 아니면 지금부터 20년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발병률이 올 수 있는 나이 40대 중후반부터 이런 보험은 준비하시는 게 나쁘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암이든 5대 기간이든 단계별로 최고 1억까지 나오고 이 안에는 뇌나 심장, 어떤 5대 기간, 여기에도 수술비가 최고 1,000만 원 이상까지도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뒤에 특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000만 원이지만 이러이러한 중복 특약으로 하게 되면 4천만 원도 큰 질환에 대해서는 4천만 원도 넘어가는 그런 수술 특약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질병에 대해서 진단비로 보완을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우리가 지금 아직도 상담을 하다 보면 아직도 암보험에 대해서 굉장히 니즈를 많이 갖고 계시는데요. 자, 내가 암도 조금 기존에 갖고 있는 보장에 암보험을 조금 추가로 더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다 100만 원. 안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상해 후유장애 80% 이런 거 100만 원. 이거는 굉장히 보험료가 최소 싸기 때문에 기본 가져가고요. 여기에 암 일반암 5천만 원과 10대 고액암 5천만 원 해서 합이 1억 플랜입니다. 1억 플랜 했을 때, 20, 30대 젊으신 분들은 최고 15,000원이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최소 보험료는 25,000원이기 때문에 20, 30대 가입하시는 분들도 암진단비 5천만 원 플랜에 뇌나 심장 5대기가 다른 특약들을 가져가시게 되면 충분히 보장을 넓게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이게 보통 이제 20년 갱신으로 가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보험에 하나 더 추가로 가져가는 컨셉이기 때문에 보통 발병률이 제일 많이 나올 수 있는 나이대 40 중반 50대 또 60대 계신 분들도 보시게 되면 진단비 1억 플랜 가져가도 40대 남성분 3만 원이고 여성분이 2만 7천 원 들어갑니다. 50대 남성분 7만 원대, 여성분 4만 4천 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암 1억 플랜인데요. 이거는 내가 추가로 하나 더 갖고 가는 보험이기 때문에 내가 기존에 암 진단비가 얼마가 있느냐에 따라서 여기를 5천만 원 해서 1억 플랜을 가져가도 되지만 내가 기존에 한 2천이나 3천 정도 있다. 그래서 한 2천만 원 정도만 더 가져가서 5천 정도 가져가고 싶다 그러면 보험료가 반으로 더 내려가겠죠. 그래서 기존에 내가 갖고 있는 보험에 하나 더 해서 진단비를 얼마 정도 더 추가를 해서 가져가는 게 좋을지 한번 보시는 거고요. 요거는 1억 플랜으로 제가 최고 플랜으로 짜 본 거기 때문에 기존의 거 항상 확인을 좀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게 항상 그렇습니다. 뇌출혈보다는 뇌졸중, 뇌경색까지 되는 뇌졸중이 좋다 그러고 뇌졸중보다는 이 뇌혈관이 더 좋다. 계속 이게 더 좋은 거죠.
뇌출혈보다는 뇌졸중, 뇌졸중보다는 뇌혈관 질환이 좋다. 그러면 이 담보 안에는 암 진단비도 가져갈 수 있는 게 있지만 뇌나 심장 쪽 질환도 특약으로 추가로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뇌출혈 담보도 있고 뇌졸중 담보도 있고 뇌혈관 질환 담보도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고요. 심장도 마찬가지죠. 급성으로 오는 심장 보다는 허혈성. 내가 심장에 조금 이상이 있는 거, 내 스스로 조기에 신호를 보내는 걸 캐치해서 병원에 가서 진단받는 게 다 허혈성 심장 질환입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게 바로 협심증이죠. 제일 많이 진단받는 게 바로 협심증, 스텐트 삽입하고 바로 일상생활에 복귀해서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장의 질환도 이렇게 좀 폭넓게 준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암과 뇌와 심장 이런 질환 준비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게 수술특약입니다. 수술특약인데 이 수술특약에는 이 5대 기관이라고 하면 방금 전에 앞에서 얘기했던 질환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뇌, 심장, 중요한 간폐, 신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수술비는 이렇게 5대 기관 수술비가 최고 3천만 원까지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2대 특정 질병으로서 대표적인 게 뭐 결핵이다, 갑상선이다, 동맥경화 등등 32대 질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19대, 21대. 그래서 여기에 이제 21대 밑으로도 질병 수술비도 따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질병 수술비 따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 수술비 특약이 하나가 다 중복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이런 21대 녹내장 들어가고 당뇨, 고혈압 이런 게 들어가죠. 여기에 또 32대도 여기에 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19대 생활질병에 여기도 백내장 들어가 있죠. 21대도 백내장 들어갑니다. 그리고 질병 수술비는 플러스 중복으로 추가로 주는 컨셉이에요. 그래서 각 기관별에 해당이 되면 다 중복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술비만 특약을 따로 하나 잘 들어도 진단비 못지않는 그런 수술비 플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수술이라고 하면 옛날에는 다 이렇게 육안으로 병변을 보면서 이제 수술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죠? 이거를 관열 수술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지금은? 의료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관열 수술보다는 비관열 수술을 더 많이 합니다. 비관열 수술을 하다 보니까 수술을 했어도 내 몸의 흉터가 그렇게 보기 쉽게 남지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질 정도로 비관열 수술이 많이 발전을 했고 많이 선호하고 대부분 큰 질환에 대해서도 이런 비관열 수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수술비는 관열일 때만 주는 게 아니라 비관열 수술을 할 때도 추가로 지급이 많이 해주는 그런 수술 특약으로 추가로 보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는 어떤 수술 특약에는 수술비의 한도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술비 잘 준비하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진단비 못지않는 그런 수술 진단비가 될 거다라는 말씀을 해보고요. 자, 우리가 볼 때 바로 이 관열과 비관열 했을 때 비관열이 바로 이겁니다. 카테터 시술 같은 경우 이런 굉장히 바늘이 굉장히 작습니다. 부정맥, 이거 심장 부정맥 카테터도 이렇게 있죠. 그다음 식도용 따로 들어가는 거. 이런 게 바로 신기술 의료 수술입니다. 그래서 이런 카테터나 이런 비관열 수술로 해도 아까 5대 기관 같은 경우는 아까 3천만 원까지 관열 수술하면 나가지만 5대 기관을 이렇게 비관열 카테터 이런 수술을 하게 되면 5대 기관도 1,500만 원까지 수술비가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신기술 발전되는 신기술 의료에도 이제 해당이 되는 이런 비관열 수술도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수술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보장이 되느냐 해보는데요. 보통 뇌 쪽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뇌하고 심장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죠? 뇌하고 심장이 가장 중요해요. 근데 여기 이제 뇌나 심장 수술하게 되면 아까 5대 기관에는 뇌, 심장도 들어갔고 간폐, 신장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뇌하고 심장이면 자, 5대 기관 수술에 3천만 원 지급이 되죠. 그리고 뇌 쪽 질환 수술에 1,000만 원 추가 지급이 됩니다. 아까 제가 5대 기관도 있고 32대도 있고 19대도 있고 21대도 있고 그죠? 그리고 플러스 질병 수술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수술비가 다 중복으로 보장이 되기 때문에 뇌 쪽 질환 수술을 한 번 해도 4,230만 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뇌 쪽 질환에 4천만 원 이상의 수술비가 지급이 되지만 아까 여기 얘기는 뇌혈관도 있었고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도 1,000만 원씩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5천만 원이 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큰 질환에 대해서는 아까 어떻게 해요? 진단비를 받아서 실손보험의 통원비를 대체를 해야 되고
또 단절된 소득 자원의 대체를 써야 되고 그리고 간병비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이 큰 질환에 대한 거고요. 우리가 보통 여성분들 자궁근종 수술 많이 하시죠. 자궁근종 수술도 32대 질병 수술에 들어갑니다. 150만 원과 질병 수술비 플러스해서 해서 180만 원. 자궁근종 수술 하나 해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담석증 같은 경우 돌 있는 거 많이 수술들 하시잖아요. 자, 32대 질병 수술비에서 300만 원, 그리고 21대에서 30% 나오니까 60만 원, 그리고 질병 수술비 30만 원. 이렇게 해서 담석증 하나 수술하는데도 390만 원의 수술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중요한 게 폐나 간이나 신장 이 세 가지도 있었죠. 뇌하고 심장 빼고 간폐 신장이 있었는데, 자, 뇌하고 심장은 5대 기관에서 3천만 원 줬지만 이 세 가지 질환에 대해서는 5대 기관에서 1,500만 원 나갑니다. 그리고 32대 질병에서 300, 21대 200, 질병 수술비 30 해서 이런 간이나 폐질환, 신장에 대한 수술을 해도 수술비가 2천만 원이 넘게 나가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큰 질환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가족의 그런 경제적인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저렴한 수술비 특약도 나쁘지 않다. 꼭 내가 뇌혈관 질환비 좋다고 해서 또는 허혈성 심장 질환비 좋다고 해서 꼭 그 진단비를 준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런 수술비 특약으로 준비하셔서 진단비 못지않는 수술비로 단절된 소득을 대체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자, 그러면 과연 수술비는 어느 정도 보험료를 차지할까 하면 여기에는 특정 뇌질환과 심장이 각 1,000만 원 더 플러스 됐습니다. 그러면 바로 앞에 얘기했던 수술비 예시에서 진단비가 1,000만 원씩 더 들어갔습니다. 더 들어가서 제가 한번 산출을 해보니까 20, 30대는 이제 젊은 층이니까 큰 질병에 대해서 아직 니즈가 많이 없으시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우리가 보통 40대 이후부터 이제 본인의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걱정들을 하시는데요. 자, 특정 뇌질환과 허혈성 심장질환 넣고요. 앞에 얘기했던 수술비, 담보 다 넣었을 때 40대 남성분 25,000원, 여성분 27,000원 들어갑니다. 그리고 50대 계신 분들 5만 원이 안 넘죠. 남성분 47,000원, 여성분 4만 원대입니다. 그래서 보통들 이제 기존에 갖고 있는 보험의 컨셉으로 20년 자동갱신이기 때문에 이런 보험, 큰 질환에 대한 보완으로 하나 정도 추가로 업셀링해서 가져가신다면 진단비, 실손보험의 부족한 부분을 이 진단비로 다 보완할 수 있는 최고의 플랜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다니다 보면 솔직히 병원에 가서 보면 대부분 분들이 암 아니면 오늘 얘기했던 이런 5대 기관의 질환으로 많이들 고생들 하시고 또 이제 치료비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많이 이제 고통스럽게 느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큰 질병에 대한 치료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폭넓은 중복 수술 보장으로 인해서 간병비나 단절된 소득을 대비할 수 있는 방법, 이거를 오늘 함께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라이프 플랜 A 시간에는 큰 질병을 보완할 수 있는 중복 수술비 특약으로 내 보험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방법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시거나 보험에 대한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풀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보험 이슈 체크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보험플랜 119 계속해서 전해드릴 순서는 보험 이슈 체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보험을 어떻게 가입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이 어린이 보험이 만 3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그런 소식에 참 많은 분들이 저희 보험플랜 119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런 어린이 보험에 대한 궁금증 모두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민지용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아직도 만 30세, 제가 만 30세이기 때문에 굉장히 궁금한데 네. 31세까지 어린이 보험에 가입이 가능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언제까지 가능할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요.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약 한 3개월 정도를 판매하다가 중지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또 언제까지 판매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보험 나이 30세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31살까지는 아직 어린이 보험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항상 강조드리지만 어린이 보험은 이제 보장 범위나 보장 금액의 크기가 일반적인 성인 보험에 비해서 굉장히 좋기 때문에 내가 가입이 가능한 나이라고 한다면 꼭 가입을 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린이 보험에 관해서 많이 좀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100세 만기로 가입을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이 30세 만기로 가입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질문도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물론 이제 그 각각의 장단점은 다 있는데요. 20살이 넘은 성인의 경우라면은 당연히 이제 100세 만기로 가입을 하실 거니까 네. 어린 자녀분들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30세 만기로 가입할 때의 장점은 당연히 이제 보험료가 좀 저렴하다라는 거고요. 어떤 뭐 보장 범위나 보장 크기를 최대로 한다고 해도 실비를 제외하면 월 납입 보험료가 한 3, 4만 원 정도면 구성이 다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약간 경제적으로 조금 부담을 느끼시는 그런 가정에서는 30세 만기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좀 많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 자녀가 30살이 되는 시점에는 보험을 변경해 줘야 된다라는 그런 당연한 단점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물론 이제 나중에는 자녀가 보험료를 내게 될 수도 있지만 사실상 30살이 되면 또 보험료가 오르고 그만큼 물가나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오르기 때문에 부모님이 20년 동안 뭐 30년 동안 돈을 납입해 준 다음에 또다시 어린 자녀가 그걸 이어받아서 또 20년 30년을 또 돈을 내야 된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고 그 두 가지를 다 합쳐본다라고 하면 사실상 총 납입 보험료는 그냥 100세 만기로 처음부터 가입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내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물론 이제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자녀가 30살 전에 어디 아프거나 뭐 크게 다치기라도 한다고 하면 30살 이후에 그 변경하는 보험에서도 굉장히 많은 불이익을 받거나 또는 보험 가입이 안 되는 그런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을 다 고려한다 하더라도 경제적인 이유라든지 아니면 자녀가 많은 경우 100세 만기로 다 가입해주기 힘들어서 30세 만기로 가입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어린이 보험도 무해지 보험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그런 고민을 조금 더 덜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30세 만기로 가입하는 것과 100세 만기로 가입하는 것이 거의 보험료 차이가 한 3배 가량 났었는데요. 지금의 어떤 무해지 보험을 잘 활용한다라고 하면은 보험료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부터 어린이 보험을 100세 만기로 준비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나중에 뭐 한 30세가 돼서 다시 보험을 변경하거나 그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가격적인 부담 때문에 30세 만기로 좀 가입을 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네. 무해지 보험이 나오고 나서 이제는 좀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무해지 보험이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참 많은 분들이 원하시잖아요. 근데 무해지 보험이면은 이 해지 환급금이 없다는 단점이 있지 않을까요? 네,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 부분을 조금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화면을 한번 보시면 무해지 보험의 경우는 해지환급금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화면 보시면 납입하는 기간, 그러니까 15년까지는 해지환급금이 아예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근데 다음 화면 보시면 20년, 그러니까 납입이 끝나는 20년이 되는 순간부터는 해지환급금이 일반 보험과 똑같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해지환급금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 납입하는 기간 동안에만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해지환급금이라는 것이 사실 어차피 해지를 해야 발생하는 것인데요. 보통의 경우라면은 이제 납입기간이 끝나기 전에 뭐 이렇게, 해지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그동안 보험료를 한 1,000만 원 가량 냈는데,
내다 보니까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보험을 해지했다. 그래서 해지환급금이 한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가 생겼다. 이런 경우를 흔하게 볼 수가 있는데요. 무해지 보험은 애초에 가입할 때 한 30-40% 정도를 싸게 가입하기 때문에 1000만 원을 내고 300-400만 원을 돌려받는 게 아니라 애초에 6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만 납입을 하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비슷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사실 생명보험의 경우라고 한다면 이 해지환급금이 끝없이 올라가기 때문에 해지환급금이라든지 뭐 공시이율이라든지 최저보증이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신경을 쓰셔야 되지만 손해보험의 경우는 그러니까 이 무해지 보험, 무해지 어린이 보험은 손해보험이기 때문에 사실 이 표를 자세히 보시면요. 나중에 만기가 되는 시점, 그러니까 100세가 되는 시점을 보시면 0원입니다. 그러니까 해지환급금이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해지환급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점은 70세 정도가 되는 시점인데요. 사실 70세가 되면은 건강에 더 신경을 쓰고 보험이 더 필요한 나이시기 때문에 사실상 보험을 해지하실 필요도 없고 해지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손해보험을 가입하면서 해지환급금을 신경 쓰시기보다는 처음부터 저렴하게 가입을 해서 어떤 물가 상승률이나 화폐 가치를 고려할 때도 처음부터 저렴하게 덜 내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으로도 이익이다. 그러니까 무해지 환급형 어린이 보험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절대 경제적으로 손해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 짧은 상식으로 좀 해지 환급금을 못 받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어린이 보험에 가입을 하면은 보장의 범위도 더 넓고 또 보장의 크기도 크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특약들을 얼마나 가입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네, 우선 이제 보험을 가입할 때는 실손보험이 가장 보장 범위가 넓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실손보험을 제외하면은 이제 질병 후유장애 특약 80% 미만의 특약을 가장 보장 범위가 넓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특약 같은 경우도 5천에서 7천만 원까지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암진단금에 대해서도 최대 뭐 1억 원 혹은 1억 5천까지도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특약은 무해지라 하더라도 사실 보험료가 좀 많이 비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1억을 전부 다 암진단금 100세 만기로 가입하실 필요 없이 예를 들면 뭐 80세 만기까지 5천만 원, 90세 만기까지는 3천만 원, 100세 만기까지는 2천만 원 이런 식으로 복층으로 설계를 해두면 보험료도 좀 더 저렴하게 구성하실 수 있다는 그런 방법도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인보험에서는 사실 600만 원, 뭐 700만 원 요 정도밖에 가입이 잘 되지 않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나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도 최대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그러니까 20살이 넘었냐 넘지 않았냐에 따라서 최대 3천만 원까지도 가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 근데 지금 말씀해주신 특약들이 다 굉장히 좀 중요하고 의료비가 비싼 질환들이잖아요. 그런데 같은 나이로 만약에 같은 보험사에 가입을 하더라도 어린이 보험과 성인 보험에 좀 보장 차이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보험사라 하더라도 이게 일반 보험이냐 무해지 보험이냐에 따라서 가격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듯이 같은 보험사의 보험이라 하더라도 이게 어린이 보험이냐 일반 보험이냐에 따라서 내가 가입할 수 있는 보장 범위나 금액이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꼭 그냥 같은 보험사에 같은 보험을 가입했다고 해서 내가 똑같은 보험을 가지고 있구나, 똑같은 보장을 받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건 좀 위험하고요.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또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먼 미래까지 좀 예측을 해야 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보험을 좀 자세히 보시고 가입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화면을 한번 보시면 그동안 저희 방송 보시면서 참 많이 보셨을 만한 화면인데요. 지금 이제 뇌나 심장에 대한 그런 어떤 보장 범위를 나타낸 겁니다. 근데 이제 어린이 보험이나 예를 들어 30세 전에 있는 그런 시청자님이시라면 당연히 뇌혈관 질환, 뇌졸중, 그리고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를 가입할 수 있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을 잘 몰라서 혹은 주변에서 권하는 대로 가입했기 때문에 아니면 또 생명보험에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나는 뇌출혈 그리고 급성심근경색까지만 보장을 받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고 이렇게 가입했다가 혹시나 이제 나이가 들어서 뭐 고혈압이나 고지혈 이런 뭐 어떤 만성질환에 걸리게 되면 그 이후에는 뇌졸중이나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같은 특약들을 가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인의 보험도 마찬가지지만 내 가족 그리고 내 자녀의 보험 중에 뇌혈관 질환 진단비나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로 잘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진단비가 맞는지, 혹시 수술비가 아닌지 이런 부분까지 꼼꼼히 잘 보시고 어린이 보험을 구성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보험을 가입할 때
사실은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보험에 관심이 조금 더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남성분들의 경우라면은 사실 어떤 질환이 생기기 전까지는 본인의 보험에 관심이 없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여성분들은 그나마 이제 그러니까 임신, 출산과 관련해서 태아 보험을 보다가 본인의 보험에도 관심을 가지시는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10대, 20대의 자녀분들 혹은 뭐 30대까지라도 이 보험에 관심 없는 자녀분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님들은 본인의 가족이나 자녀분들의 보험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 성인이 돼서 본인이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기간이 되면은 혹시나 요즘 어떤 성인병이나 이런 만성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굉장히 많은 나이가 되고, 또 그때가 되면 어떤 직업적인 문제라든지 나이 때문에 보험료도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살이라도 어리고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보험을 한번 자세히 점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로 보험을 좀 젊었을 때 최대한 빨리 그리고 건강할 때 가입하는 게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어린이 보험을 가입할 때 좀 주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 우리가 이제 미래를 예측한다라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이제 그 먼 미래일수록 조금 더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송에서는 굉장히 강조하는 질병 후유 장애라는 특약이 있는데요. 그 특약 같은 경우는 나이가 들수록 소비자에게 유리한 특약이기 때문에 사실상 젊은 분들은 거의 체감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치매와 같은 노인성 질환들이 대부분 보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이 질병 후유 장애에 대해서 그냥 막연히 생각하고 대충 가입을 하는 경우들을 제가 볼 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100세 만기 보험을 가입했는데도 질병 후유 장애 특약은 80세 미만으로 80세 만기로 그렇게 가입을 한다든지, 혹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30세 만기 보험을 가입하면서도 질병 후유 장애는 뭐 굉장히 크게 가입을 한다든지, 사실상 물론 뭐 30세 이전에도 질병 후유 장애가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확률이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질병 후유 장애 특약만큼은 최소한 90세, 뭐 100세로 하면 너무 비싸니까 최소한 90세 만기 이상으로 설정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화면에서 한번 보시겠는데요. 이 보험을 100세 만기로 전부 다 가입을 하다 보면 너무 비싸거나 혹은 잘 몰라서 또 갱신형 특약을 끼워 넣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갱신형 특약을 끼게 되면은 보험료는 조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는 보험료는 조금 저렴해질 수 있겠지만, 이 갱신형은 만기까지 계속해서 보험료를 지급해야 돼. 보험료를 계속해서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20세인 어떤 자녀가 만약에 예를 들어 갱신형 특약을 암진단금을 만약에 갱신형으로 가입했다라고 한다면 100세까지 내가 암이 발생하지 않는 한 100세까지 낸다. 그러면 80년 납이 돼버리는 거고, 지금 당장은 그게 조금 싸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서 보시는 대로 약 한 3배 정도, 이것도 보험사가 제시하는 예시표일 뿐이지 실제로는 이것보다 더 많은 금액, 물가를 비례한다 그러면 이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내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굉장히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갱신형 특약을 끼거나 갱신형 보험을 가입해서 나중에 또 자녀가 성인이 돼서 그 보험을 물려받았을 때 계속해서 내게 되는 그런 일이 없게끔 갱신형 보험은 조금 지양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린이 보험을 가입할 때는 꼭 구멍 없이 빠짐없이 가입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말씀해주신 대로 만약에 갱신형 보험료 같은 경우에 보험료가 나중에 너무 많이 오르면 그럴 때는 좀 어떻게 유지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상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갱신형으로 암을 가입했더니 너무 저렴해서 1억을 가입했다. 근데 성인이 됐더니 이게 너무 많이 올라서 내가 도저히 감당을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걸 좀 줄이고 싶으실 거예요. 그런데 손해보험을 자세히 보시다 보면 그 특약에 옆에 가로 열고 감액 없음이라고 써져 있는 글씨가 있어요.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줄일 수는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없애거나 나중에 결국 비갱신으로 새로 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줄일 수는 없는 경우들이 꽤 있기 때문에 이것도 처음에 가입하실 때 잘 보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갱신형을 가입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차후에. 그래서 갱신형은 어떤 분들이 가입을 하는 것이 좋으냐면 연세가 많이 드셨고 이미 보험이 어느 정도 갖춰지신 상태에서 내가 보너스의 개념으로 이것을 조금 더 보완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갱신형을 가입하시되, 그렇지 않은 어린 자녀의
정도의 경우라면 당연히 비갱신형으로 설정을 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역시 보험은 처음 가입할 때부터 잘 알고 가입하는 게 가장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마지막으로 해줄 말씀 있으시다면 부탁드릴게요. 아까 제가 빠짐없이 구멍 없이 제대로 다 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 암보험 하나를 가입한다 하더라도 뭐 어떤 유방암, 자궁암, 난소암, 전립선암, 방광암, 뭐 대장 전막내암과 같은 그런 암들을 10%, 20%밖에 지급하지 않는 그런 보험이 있는데, 그걸 잘 모르고 그냥 당연히 내가 1억을 가입했다라고 한다면 1억을 다 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꼼꼼히 봐주셔야 될 거고요. 웬만하면은 뭐 몇십 원 정도, 그러니까 보험료는 몇십 원밖에 안 하지만 내가 나중에 받을 때는 혹시나 그 병에 걸리게 되면 뭐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많이 가입하면 5천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식 수술 비 같은 특약도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내는 보험료는 한 달에 몇십 원밖에 안 하거든요. 그런데 확률이 적으니까 그렇겠지 하고 그냥 빼놓고 가입을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꼼꼼히 챙기셔서 꼭 가입을 하셨으면 좋겠고, 오히려 보험료가 비싸다라고 한다면 뭐 중증, 말기, 만성 이런 단어가 붙어 있는데 보험료까지 비싸다, 이런 특약들이 좀 있거든요. 이런 특약들을 빼시더라도 가성비를 꼭 따지셔가지고 웬만하면 꼼꼼히 가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녀분들의 보험을 리모델링 하시는 데 있어서 아직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보험료는 지금 가지고 있는 보험보다도 훨씬 더 낮추면서 보장 범위는 훨씬 더 크게끔 그렇게 어떤 리모델링을 도와드릴 수가 있으니까 꼭 전화나 문자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민지용 전문가와 함께 보험 이슈 체크 시간에 만 30세까지 가입 가능한 어린이 보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강의 내용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시거나 보험에 대한 상담 필요하신 분들 계속해서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되겠고요. 보험 플랜 119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 플랜 119 함께하고 계신데요. 지금 전화와 문자를 통한 보험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먼저 문자로 보내주신 보험 상담부터 풀어드릴 텐데요. 첫 번째 문자부터 화면을 통해 살펴볼게요. 네, 휴대전화 뒷번호 0306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메시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55세 남성입니다. 혈압과 고지혈증 약을 복용 중인데요. 가입이 된 모든 보험이 80세 만기입니다. 80세 이후가 걱정되기는 하는데 보험료 지출이 좀 부담되기 때문에 그래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문가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김정덕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네. 55세시면 실질적으로 이제 건강이 많이 걱정되는 나이에 돌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보험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게 되시는데요. 보통 80세 만기라고 하시는 거 보면 기존에 비갱신 보험으로 많이 가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80세 만기인 거 보니까 오래전에 보험을 준비를 잘 하신 것 같은데요. 80세 이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초고령화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80세 이후 보험 준비 꼭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55세에 보험료 지출도 만만치 않다 하실 때는 이런 경우는 갱신형 보험을 이용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5세 나이면 솔직히 비갱신으로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보장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도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이런 때는 80세 만기 보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여기에 틈새로 해서 갱신형으로 혈압이나 고지혈증 약을 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이대 질환이라든가 아니면 암 쪽의 보장을 넓히시고요. 그리고 수술 특약 괜찮습니다. 그래서 정액형 보장으로 해서 미리 준비를 하시게 되면 갱신형은 상대적으로 많이 저렴합니다. 그런데 이제 약을 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유병력자 건강보험으로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요즘 같은 경우는 유병력자 건강보험도 무해지 상품도 있고 아니면 갱신형으로 해서 저렴하게 보장 넓게 가져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보험료 지출 만만치 않아도 꼭 준비를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보험료가 부담이 되더라도 갱신형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이어서 시청자 전화 연결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결이 돼 있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연락을 주셨는데요. 어떤 보험에 대한 고민으로 이렇게 연락을 주셨나요? 제가 어렸을 때 엄마가 가입해주신 보험이 CI 보험이었는데요. 네. 요즘 그 CI 보험이 안 좋다는 얘기가 좀 많아서. 네네. 네, 이번에 그 메리츠의 새로 보험을 이제 추가 가입을 했어요. 네. 근데 이 이제
메리츠에 든 보험이 제대로 잘 가입되어 있는 게 맞는지 네, 확인하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아, 그러니까 새로 가입한 보험에 대해서도 궁금하시고 또 CI 보험에 대해서도 좀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사전에 저희 제작진께 보내주신 증권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3건의 보험을 가입하고 계신 30대 여성분이신데요. 우선 2010년도에 어머니께서 가입을 해주신 교보생명 CI 종신보험 12만 원대로 납부를 하고 계시고요. 2018년 최근에 2건의 보험을 같은 회사에서 가입을 하셨습니다. 메리트화재에서 알뜰 건강보험과 운전자 보험을 가입을 하셨는데요. 총 보험료는 21만 원가량 납부 중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사항 살펴볼게요. 며칠 전에 보완을 했습니다. 2건의 보험을 더 가입을 했는데 CI 종신보험과 함께 또 새로 가입한 보험에 대해서도 좀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고 연락을 주셨어요. 민지용 전문가님께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이제 보내주신 증권을 잘 봤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렸을 때 부모님이 가입해주신 보험이 이제 CI 보험인데 이 CI 보험의 단점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이렇게 찾아보셨나 봐요. 네네. 네, 아무래도 이제 중대한 질병 그리고 이제 사망보험금 위주로 가입이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어떤 뭐 보장 범위도 좁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해지환급금도 다른 일반적인 종신보험에 비해서 굉장히 적기 때문에 노후 준비에도 별로 그렇게 적합하지 않은 그런 보험이 이제 CI 보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거를 근데 또 무조건 정리를 하시기에는 지금 이미 보험료를 한 8년 이상 내셨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에 실손의료보험이 같이 있어요. 알고 네. 계신가요? 네,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거를 그냥 무조건 해지를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한번 차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주계약을 조금 감액을 해서 보험료를 줄이시는 방법으로 유지를 하시고 혹시나 거기에 있는 뭐 갱신형 특약들은 같이 좀 삭제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혹시 지금 시청자님 어디 아프시거나 뭐 병원 가신 뭐 그런 거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지금 건강해요. 건강하신가요? 네. 우선은 그러면 지금 현재 시청자님의 나이도 굉장히 어리고, 그 다음에, 건강하시기 때문에 지금 메리츠 알뜰 건강보험하고 이 M드라이브 운전자 보험으로 이렇게 보완을 하신 거는, 지금 시청자님의 나이나 건강을 고려할 때는 좀 맞지 않은 그런 보험 플랜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우선 지금 그 보험을 잘 보시면은 알뜰 건강보험에 보면은 뭐 뇌졸중, 그리고 급성심근경색 이렇게 가입이 돼 있으세요. 네. 이거 알고 계시죠? 네네. 예, 근데 지금 시청자님의 나이는 아까 제가 그 보험 이슈 체크 시간에도 말을 했지만 뇌혈관 질환 진단비나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도 가입이 가능하신 나이고 그리고 네. 지금 알뜰 건강보험에 보면 질병우유장애라는 특약은 아예 없는 그런 보험 상품이기 때문에 질병우유장애도 당연히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알뜰 건강보험은 50세, 60세가 넘으신 분들이 좀 가입하시기에 좋은 그런 보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걸 너무 어리신 분한테 권유를 하게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M드라이브 운전자 보험도 보면은 이게 무고지 운전자 보험이라고 해서요. 네. 어디 예를 들어서 허리 디스크나 아니면 뭐 교통사고로 인해서 굉장히 장기 입원을 해가지고 상해보험이 가입 안 되시는 분들이 가입하는 그런 운전자 보험이라서 일반적인 운전자 보험보다도 오히려 조금 더 비싼데요. 혹시 시청자님 운전은 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안 하고 있어요. 운전을 안 하고 계세요? 네.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굳이 보험을 2개로 쪼개서 오히려 더 비싸게 보험을 가입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시고요. 네. 그냥 무해지 어린이 보험을 하나 가입을 하시는 게 이것보다 보장 범위는 훨씬 넓으면서 보험료는 제가 봤을 때 지금 내는 것보다 약 한 6만 원 정도는 더 줄어들 것 같거든요. 아, 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최근에 가입하신 거라고 하셨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가입을 하실 게 아니고, 무해지 어린이 보험에다가 현재 그 8년 이상 내신 그 CI 보험을 주계약을 최소로 감액을 하시고 실비 보험을 유지를 하시면 더 이상 보험 가입을 할 필요 없게끔 그렇게 보험 구성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감액하시는 방법이랑 요 부분은 저희가 시간이 조금 적은 것 같아서 제가 방송 이후에 다시 한번 전화를 드려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고맙습니다. 네, 신경 써서 보험 가입을 하셨는데 지금 나이나 상황에 적합하지 않은 보험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험은 본인 상황에 맞게 가입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리모델링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방송 끝나고 연락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전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화면에 나가고 있는 두 가지 전화번호를 통해서 방송 끝난 이후로도 여러분들 보험 고민 상담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험에 대한 상담 필요하시거나 증권 분석 필요하신 분들은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무료 문자로도 간략하게 남겨보실 수 있는데요. 013-3366-0110번으로 남겨주신다면 여기 계신 두 분의 전문가분들께서 상담 신청하시면 받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플랜 119 여기까지고요. 여기 계신 두 분의 전문가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저희는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